시민참여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주의 렌트 안정법이 만료된 지 8일 만에 4년 더 연장됐습니다. 어제 대낮에 맨하탄 한복판에서 40대 노숙자의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와 시의회가 뉴욕시경 충원 등을 포함한 2015-16 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BYOB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의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활동을 전개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합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에는 전국 13개 주에서 300여 명의 한인 인사들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연방의원 11명이 참가해 한인 정치력 신장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올해에도 한인 정치력을 한 곳으로 결집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8080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8080 캠페인은 한인 시민권자의 8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해 한인들의 정치력 목소리를 키우자는 풀뿌리 시민운동입니다. 2016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인들이 연방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워싱턴에 모여서 미주동포들의 목소리를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전달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예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첫날 풀뿌리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교육 세션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각각 자신의 선거구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의원들을 만나고 지역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연방 상하원 두 외교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20명의 연방 의원이 참석하는 저녁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본인들의 아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전달해보자. 여기에는 꼭 자녀들도 함께 동반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교육이고 또 그런 활동들에 참가하면서 본인도 연방의원을 꿈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 신청은 시민참여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교통편을 포함한 참가비가 무료이고 타주의 경우에는 최대 $250까지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의 렌트 안정법이 만료된 지 8일 만에 4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 렌트 안정법에서 해제되는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원과 하원이 렌트 안정법 연장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은 렌트 안정법을 4년 연장하는 동시에 렌트 안정법에서 해제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그 금액을 해마다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세입자 퇴거 후 건물주가 아파트를 수리한 뒤 뉴욕시 주택국에 렌트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비 한도액도 상향 조정하고 렌트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합의로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들을 한층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은 또 신축 건물 면세 프로그램도 6개월 연장하고 롱아일랜드와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상하원은 이들 합의안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어제 대낮에는 맨하탄 한복판에서 40대 노숙자의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여행을 온 30대 한인 여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은 23일 오전 11시 30분께 맨하탄 5번가에서 6번가 사이 브라이언팍 입구 노상에서 한 흑인 남성이 31살 한인 여성 임모 씨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43살 흑인 남성 프레더릭 영은 마체테라고 불리는 날이 길고 넓은 칼을 길을 걷던 임모 씨를 향해 아무 이유 없이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임모 씨는 오른쪽 팔에 중상을 입고 인근의 벨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모 씨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13일 뉴욕으로 여행을 온 후 이날 요가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숙자로 알려진 용의자는 지난 2010년에도 시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되는 등 전과 29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와 시의회가 뉴욕시경의 충원 등을 포함한 2015-16 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뉴욕시경 1,3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뉴욕시와 시의회가 785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그동안 NYPD 추가 채용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결국 시의회와 뉴욕시경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NYPD 1,297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300명은 테러 방지 전담반에 투입됩니다. NYPD의 대규모 채용으로 추가 발생하는 1억 700만 달러는 NYPD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240만 달러를 들여 고등학교 체육 수업을 늘리고 고등학생 6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1,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킨더가튼에서 12학년의 특수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750만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던 아침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은 올해부터 점차 줄여나가고 추후엔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노인국의 2,518만 달러의 지원과 저소득층 홀로코스트를 위한 150만 달러 지원 등 노인 서비스 확대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클린턴 교도소를 탈옥한 두 탈옥범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20마일 떨어진 숲속의 한 오두막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팀은 지난 20일 누군가가 숲속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의 제보로 일대를 수색한 결과 한 오두막에서 이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최소 48시간 이내에 이곳에 머무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경찰 대변인 찰스 게스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수사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DNA 테스트 결과를 밝히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NN과 MBC 등 방송들은 수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마운틴뷰의 숲속 캠프에서 발견된 음식과 오두막에서 발견된 물건의 DNA가 일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오두막에서 발견된 물건 중 하나는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속옷으로 최소 48시간 이내에 이들이 오두막에 머물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프랭클린 카운티의 글렌 맥네일 검사장은 이들이 오두막의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다면서 안에서 무엇이 발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의 정시 운행률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전철 노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한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에 전철 노선 정시 운행률 자료에 따르면 7번 전철의 정시 운행률이 뉴욕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과 맨하탄 타임스퀘어를 오가는 7번 전철의 주중 정시 출도착률은 85.8%로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잇는 L노선 93.2%에 이어 2위에 랭크됐습니다. 전체 전철 노선의 평균인 73%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3위는 퀸즈 자메이카에서 로어 맨하탄으로 향하는 제2G 노선으로 83.4%, 4위는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왕복하는 C노선 83.2%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대체로 알파벳을 사용하는 노선의 정시 운행률이 숫자 노선보다 높았습니다. 숫자 노선은 2위를 기록한 7번과 1번 노선만 10위권에 진입했고 꼴찌를 차지한 5번을 비롯해 3번과 6번, 2번 노선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MTA는 일반적으로 숫자 노선이 알파벳 노선보다 승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출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서 BYOB 규정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운 정부가 하다못해 3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BYOB 조례 폐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BYOB 적용 시간 확대를 놓고 BYOB 라이선스 소지업주와 리커 라이선스 소지업주 간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펠팍 정부는 BYOB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주 간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정위원을 맡은 크리스 정 시의원과 프랭크 다나휴 시의원은 BYOB 조례 폐지 등 3가지 방안을 시장과 타운 의회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방안은 펠팍의 BYOB 조례를 폐지하고 뉴저지 주류국의 BYOB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BYOB 적용 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연장하는 대신 조례 위반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BYOB 조례 폐지 방안의 경우 주정부 BYOB 규정은 식당에서만 주류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노래방 등에서의 주류 반입은 힘들어집니다. 크리스 정 시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폐지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면서 만약 폐지 쪽으로 결정된다면 노래방 업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올 여름까지 지역 내 미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터기의 최대 주차 가능 시간을 늘리면서 요금도 최소 2배 이상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는 23일 주차요금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운 정부가 올 여름까지 지역 내 미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모두 교체하면 주차 최대 허용 시간은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요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는 주차 30분마다 25센트를 넣으면 되지만 새 미터기가 전면 설치되는 올 여름부터는 주차 15분마다 25센트를 내야 합니다. 2시간 기준으로 현재는 1달러지만 새 미터기에서는 총 2달러로 2배로 늘어납니다. 또 2시간 이후부터는 할증 요금도 부과됩니다. 2시간 이후부터 3시간까지는 1시간에 2달러 50센트가 추가되고 4시간을 주차하게 되면 할증료가 3달러 50센트가 부과됩니다. 또 4시간을 넘겨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 역시 부과됩니다. 미터기 요금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아이를 차 안에 오래 방치했다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이번 주 들어서만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통 더위 속에 아이를 방치했다 숨지는 사고가 이번 주 들어서만 2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포모나시에서 3살짜리 아이가 숨진 뒤 하루 만에 볼티모어에서 2살짜리 아이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에 방치됐다 질식사하는 유아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8건. 매년 평균 37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차량 내 유아 방치 사고는요, 특히 뜨거운 여름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6월하고 8월 사이에 60% 이상의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80도대를 웃도는 요즘 같은 더위엔 차 내부 온도는 10분 만에 20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온도가 60도라 하더라도 차 안 온도는 11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늘이나 햇볕이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늘에 차를 받치고 유아를 차 내에 방치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특히 최근엔 사고 방지 예방 캠페인과 각종 경고음을 내는 장치까지 나와 유아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이 차에서 내릴 때 평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아이가 있는 뒷자리에 놓는 것도 유아 방치를 막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암 환자의 DNA를 이용해서 암의 전이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암의 전이를 막는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사람의 DNA를 이용해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미 의학연구센터 메이오 클리닉은 암 환자의 DNA를 분석해 암의 전이와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We may be able to screen people earlier with new methods that can prevent even the development of cancer if we know exactly and map out what predisposed them to develop the disease. And that's what the future holds for us.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메이오 클리닉은 암 환자들의 개인적인 유전인자 정보를 파악하고 암세포의 확산을 막는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But this is a huge step because first you have to understand what is behind this process to be able to attack it effectively. 메이오 클리닉은 지난 2012년에도 간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전 세계 의료계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간암이나 위암 등 일반암뿐만 아니라 골수종과 백혈병 등의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은 물론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실은 백인 여성이라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이 흑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의회 스포켄 지역 지부장을 맡고 있는 37살 레이첼 돌레잘. 검은 피부, 곱슬머리의 돌레잘은 겉모습만 보면 흑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돌레잘이 백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순수 백인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돌레잘의 옛날 사진을 보면 금발의 백인 여성이라는 것이 확신합니다. We are her birth parents, and we do not understand why she feels it's necessary to misrepresent her ethnicity. 돌레잘은 친부모가 흑인 어린이들을 형제로 입양했던 5살 무렵부터 자신을 흑인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I identify as black. I did feel that at some point I would need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my identity. 돌레잘은 15년 전부터 흑인처럼 외모를 꾸미고 인권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짓 흑인 행세를 해온 사실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흑인 인권단체 지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It's a hurtful thing for me because I believed in somebody that I thought was someone else. And it doesn't discredit her work and everything that she has built and accomplished. 돌레잘 사건은 인종이란 무엇인가, 인종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에 국제신용평가사 모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번 부사장은 20일 맨하탄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8월에 공식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미국의 관료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에 소속된 경제인이 회장직을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시카고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난동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날 항공기에 탑승한 한 캘리포니아 출신의 승객은 승무원에게 땅콩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기장은 여러 방법으로 문제 승객을 조치하던 중 결국은 5만 리터의 항공유를 버리고 인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북아일랜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부터 도입되는 236대의 신형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객차에는 감시 카메라의 숫자가 기존 7대에서 10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8개는 객실에 설치되고 한 대는 열차 진행 방향의 선로 상황을 기록하며 나머지 한 대는 엔지니어가 있는 기관차 조종석 내부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또 감시 카메라 영상의 저장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이 한인 업주들을 위한 한국어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3회에 걸쳐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본원에서 개최됩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7월 29일 창업의 10단계, 두 번째는 8월 26일 비즈니스 계획의 기초, 9월 23일에는 비즈니스 파이낸싱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후 늦게부터 가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토요일은 선선한 가운데 약간의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고 밤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